강의는 대체요법, 자연요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요, 일단은 뭐 객관적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렇게 논쟁을 또 하다 보면 힘들고, 일단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10년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건강관리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정리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또 아닌 부분이 있어도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치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음양오행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나 인간이나 어떤 자연의 객관적인 어떤 흐름이, 규칙, 흐름, 어떤 틀,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인간들이 동양에서는요, 옛날에 생각을 해서 찾게 된 이론이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이는 철학적입니다. 좀 매우 철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양오행이 가장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회를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든 사람을 사귀든 제가 건강관리를 하든 자연을 보든 저는 항상 음양오행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 판단해 보는데, 더 생각이 맞고 틀림없고 제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걸 가정을 가지면서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그 위배되는 거를 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음양오행에 너무 합당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 믿지, 의심을 한번 이것에 부합된 걸 한번 찾으려고 해봤는데 이전에는요 아직 찾아보지를 못해서 저는 이 이론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상은 100년 전에 이재마라는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사상을 혹시 쭉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건데, 그냥 저는 이거를 원래 이렇게 논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해보시면 압니다. 파악을 해보고 건강관리를 해보고 하여튼 몇 가지 성격적이든 뭐든 오행적으로 오행과 사상을 비교해 보시면요, 사상이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반박은 하는 걸 그냥 말고 아니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사상을 한번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게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적인 접근은, 서양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하고, 어떤 실천을 하고, 맞죠?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되면 통계를 통해서 어떤 이론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잘못돼서 이론이 엉망일 때가 항상 생깁니다. 특히 서양은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는요, 이렇게 일단은 동양인들이 뇌가 좋잖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똑똑합니다. 전체를 한 방에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무를 봅니다. 쏙을. 그래서 구체적인 걸 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사고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척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사고에서 숲을 먼저 보고 그 상태에서 이것을 저는 그 안속에서 제가 필요할 때 들고 와서 쓸 뿐이지, 이거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럼 오행적으로 전체를 생각하시고 낱개를 볼 때 서양적으로 세포가 어떻니, 장구가 어떤 기능을 하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서양적인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도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 통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게, 옛날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맛으로요, 매운맛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위장이 나쁘다, 위장을 나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또 최근에는 매운맛은 위장에 좋다. 왜냐? 위장을 자극을 하니까 위장이 더 긴장을 해서 좋아지니, 하여튼 통계다 보니까, 좋다는 통계가 보니까 이론을 막 만들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제대로 된 이론도 아니고 그냥 통계 뒷받침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몇 명 조사하다 보니까 위가 나빠져서 그랬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도리어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 하는 거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와서 어떤 통계를 냈는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통계, 어떤 실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믿을 게 잘 못됩니다. 그래서 서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걸 뒷받침될 수 있는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서 염려오행에 어떤 서양적인 것을 첨부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보죠. 예를 들면 또 건강상으로도 난주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요, 숲을 보면은 살아있는 동양에는 음식의 어떤 생명력을 가장 저는 중요시합니다. 생명력, 기운, 살아있는 생식, 센 것의 어떤 살아있는 기운을 내가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걸 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미네랄, 예?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어떤 성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살아있을 때와 이것이 죽었을 때는요, 천지 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동양은 항상 생각을 하고 가는 방향이면 서양은 살았는지 죽은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그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졌다. 그럼 똑같이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살아있는 달걀하고요, 예. 죽은 달걀이 같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고 얘는 예. 극복이 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건 병아리가 놓을 수 있고요. 이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그 기운을 무시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서양적으로 접근해서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치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적 사고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게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보시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페 하늘건강법에는요, 제가 음양오행적으로 설명했던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한번 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몇 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럴 때 그것이 와닿을 때는 본인이 말하는 건강이든 사회의 어떤 삶이든 자기 성격이든 돈을 버는 방법이든 제가 보기에 웬만한 모든 것은 모든 이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오행상으로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이나 성격을 예를 봤을 때 저는 건강상으로는요, 오행이 가장 맞습니다. 얼굴 모양으로 보거든요. 얼굴 모양은 몸의 최고 모양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장부가 크구나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시에 따라서, 시와 때에 따라서 사주를 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적으로 치면 혈액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제가 가장 중심에 두는 거는 오행적으로 보는 건강상으로는요, 이겁니다. 오행상으로 보는, 예, 이게 가장 그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으로 약간 태어날 때 사주를 고려해줄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 시대 때 자기가 어떤 장부가 타고났는지 얼굴 말고 더 구체화되려면요. 그와 같이 혈액형도, 예, 왜냐하면 O형, A형, B형, AB형이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면 이거는 유목민일 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고요. 이 농경이고 이거는 유목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수렵입니다. O형은 제일 초창기에 혈액형이 수렵이고요. AB는 현대인입니다. 현대인. AB가 막 섞이다 보니까. 그러면 수렵일 때 사람의 어떤 성격,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잡담을 먹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뭐 쓸까? A형, B형, 예를 들어서 A형, B형일 때 이 사람은 고기가 별로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고기가 주중에 치면은 맞습니다. 예,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분류를 하는 거는 제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 좀 무식한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채식동물 같고요. 예? 육식동물의 차이가 있거든요. 채식동물은 보통 채식만 해야 되고요. 육식동물은 육식만 해야 되죠. 그럼 중간에 잡식이 있어요. 인간이 중간에 약간 잡식인데 어디에 가깝냐 이거죠. 저는 채식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므로 고기를 먹긴 먹는데 육식동물처럼 고기를 먹으면요 죽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형은 막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니 막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사상에는 막 고기가 맞는 체질이라고 뭐 얼마든지 먹으라든지 그건 정말 무식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큰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체질을 떠났어요. 인간이라는 는 원래 잡식인데 채식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장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길고요. 장도 채식, 채식을 하는 소나 이런 것보다는 짧지만 육식보다는 엄청나게 깁니다. 육식을 하는. 그러므로 그런 부분까지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론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감히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예? 잡식을 하지만, 잡식을 하는데 채식에 가깝기 때문에 고기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러면은 그 고기가 맞는 혈액형은 예를 들어서 B형이니까, B형은 어느 정도 맞고, 또 체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기가 좀 맞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고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먹어도 될 거야. 뭐 이런 사고가 아니라, 고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건 정말 무식한 사고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시면 읽으면 그 말이 다 같은데 그 핵심을 한 번씩 보면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저한테 또 뭘 물어보시면은 제가 동영상을 찍어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거는 이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 때는 전화 상담을 해서 제게 한번 제안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한번 내용이 어떻는지 다음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저는 음양오행이 가장 맞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간은 채식이고 채식 위주고 곡식이 가장 중요한 곡식 위주로 먹고 채식을 하는 동물이라고요.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은 인간을 일단 건강한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좀 중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대처법 어때요? 제가 몇 가지를 쭉 구분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 다 못하고요. 일단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과 기혈이라든지 요거 보면 신경도 있고요. 제가 기혈, 아까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 했으니까요. 동양적 사고는요, 기를 가장 먼저 칩니다. 기가 가야 생명력이 있어야 혈이 간다고 보고요. 서양에는 이 혈만 봐요. 그러니까 피, 눈물, 혈관 구조 하여튼 현미경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혈이라 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은 항상 기를 중요시 하는데 그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이제 다니는 순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환이 두 중에 제가 보기에 기운과 기혈 순환이 가장 중심입니다. 일단은 기운이 좋은지 기혈 순환이 좋은지를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지를 나누는 대처요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혈 순환을 좋게 하면서 기운을 좋게 하겠지만 일단 기운을 좋게 하는 건지 이거는 늘 따지셔야 돼요. 기운을 나쁘게 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운이 약해요. 몸이 할아버지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그래서 허해요. 기운이 허하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기운이 좋은 사람이 하는 방법, 특히 사일이라든지 이렇게 무식하게 마사지를 너무 강하게 받는다든지 이러면 도리어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뻗어서 몸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명인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기운이 나빠지는 과정이 있는데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도 그건 진짜 무식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고죠. 그래서 하여튼 기운이 좋아지는 것과 기운을 나쁘게 하는 것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실 때. 그래서 일단은 기운을 좋게 하는 대처요법을 제가 하나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기운을 좋게 하는 건요. 그 어떤 자연의 에너지가 내한테 들어와야 기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연의 에너지가. 자연에 살아있는 생기, 에너지, 생명력, 기운, 이런 말들을 쓰겠죠. 이런 것이 인간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그래 기운이 좋아지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운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 공기, 호흡을 하면서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 기운이 생기고요.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탁기라죠. 기운이 나빠져요. 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기죠. 기가 붙어 있잖아요. 물 속에 기운을 내가 마시면 좋은 물과 나쁜 물을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죠. 음식. 근데 공기와 물은 제가 일단은 저도 한의건강법에도 카페 네이버에요. 중요시에 일단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기와 물을 좋게 해서 강해지진 않아요. 필수적이에요. 꼭 사람들이 건강해질 때는 공기와 물이 필수예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기운을 좋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 음식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위주로 먼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 물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정류수가 정류수 기계가 있습니다. 물을 펄펄 들어온 걸 끓이면요,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것이 모으면은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물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현대인이 가면 갈수록 오염이 되면 될수록 그 물 자체가 사람한테 뭐 살아있는 기운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류시기가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가열의 어떤 물이 좋답니다. 가열 물을 접을 내잖아요. 그럼 그 물을 먹어도 다른 물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더 나은 물 모양도 그렇고 뭐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니 이런 뭐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니 이라는데요. 그냥 가열물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고 영양도 있고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류수하고 가열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오행생식 요법을 만들었던 김춘식 어르신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저도 정류수물을 먹고 있고요. 예, 평소에 뭐 과일로 먹고 두 가지를 먹죠. 과일,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좋은 걸 사서 먹고 정류수를 먹으면서 저는 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음식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음식은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음식에는 맛이 있고 약효가 있고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향기가 있고 뭐 더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 1번이 이거고요. 맛이 1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전에 그 똑똑했던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말했던 황제내경이에요. 뭐 우리나라 조상이라고 동양의 조상인데 말했던 황제내경에 보시면은 맛이 가장 먼저라고. 음식은 오행적으로 쳤을 때 맛이 1차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약효가 2차적이고요. 뭐 색깔 모양이 뭐 3차적이든 향기가 이까지는 제가 구분을 못 해봤는데 색 모양, 향기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뭐 블루가 뭐 좋다 해가지고요. 뭐 검은색이 좋아요. 뭐 그래가지고 색깔로 막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은 콩이 있어요. 메주콩이 있고 콩은 맛으로 치면 이 콩은 똑같이 신장을 좋게 하는 맛이에요. 술을 좋게 해요. 그런데 검은 콩은 검은색이니까 그럼 맛도 수고 짠맛이고 색깔도 그러니까 메주콩보다 검은 콩이 좋겠죠. 그렇게 따져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색깔을 중요해서 신장을 좋게 하는 색은 검은색이라는 걸 사람들은 아세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나의 밑인데 이거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놈을 중심에 두고 그래서 검은색에 예를 들어서 흑살이 신장에 좋을까? 뭐 이래가 먹는 거죠. 근데 쌀은 실제로 매운맛이에요. 예. 쌀은 맵다고요. 그러니까 도정을 다 해버리면은 안에 남은 거는 단내가 나지만 위에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원래 매운맛을 나요. 그럼 폐대장을 좋게 하는 게 쌀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신장을 좋다고 해서 이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메주콩보다 이거하고 치면요. 색깔이 같은 놈이 있는데 색깔은 다르지만 맛이 같은 놈이 있을 때 제 같으면 신장을 좋게 하는 그 중에서 이겁니다. 맛을 위주로 보시라는 거죠. 맛을. 그 다음에 약효를 다음으로 보시고 근데 한의에서는 약효를 더 중심에서 보죠. 약효를. 요즘은 그래 색깔도 더 중심에서 보고 어떤 놈은 모양을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뭐 한 개를 가지고 막 오행을 나눠가지고 중심에서 봐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맛은 어디 간지 없어요. 맛이 없다고요. 맛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무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냐고요. 안 좋아져요. 이걸 다 포기하시고 제 같으면 그냥 맛만 생각하고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게 제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많은 이론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지 않으면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고가 그걸 가지는데 그것이 일관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이제 글을 쓰고 뭘 할 때 저는 참 단수 매각해요. 그냥 이거는 이래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 그렇고 이거 저렇습니다 하면은 뭐
저 사람 그걸 팔려고 뭐 저 사람 주장이겠지 이러는데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이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맛이 우선이 맞구나를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거든요. 아니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제처럼 한참 동안 한 10년을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믿으시든지 아니면 제 말을 믿으시고 맛 위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음식을 맛 위주로. 이 기미론이라고 말을 하죠. 기미론. 이론으로 치면요. 그래서 맛 위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음식을. 제발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맛 위주로 사시면은 음식을 드시면요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은 중에 뭐 살림력이 있고요. 강물이나 어떤 보석을 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물체에서 노는 어떤 기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먹는 거는 실제로 기도 줄 뿐만 아니라 서양적으로 영양도 줘야 되고 다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운을 좋게 하는 데는 음식이 가장 첫째고요. 그 다음에 맛입니다. 기미론이고. 그 다음에 음식에는 곡식, 과일, 야채, 고기가 있겠죠. 인간한테는 곡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센 게 있고 아까처럼 서양에서 음양오행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센 게 있고 죽은 게 있잖아요. 화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곡식, 곡식 생식을 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가장 큰 보약이면서 가장 음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빠졌어요. 뭔가가. 그리고 이걸 중심에 둬요. 아무리 음식을 퍼먹어봤자요. 내가 맛을 거꾸로 먹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검은색을 뭔가를 먹으려고 신장이 나쁘다고 해서 검은색을 먹는데 얘도 단맛이 나는 뭔가 검은색이 있어요. 단내가 나는. 그래서 검은색을 위주로 먹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맛이 먼저든 색깔이 먼저든 뭔가에서 몸은 좌우를 받을 거잖아요. 직접 가면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한 가지를 가면 중심에 두고 살아보세요.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본인이 색깔의 중심이 있다면 색깔만 가지고 막 가보세요. 근데 안 좋아하죠. 그럼 포기하세요. 그게 아니니까. 한두 달 해보면 알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시 여기면요. 음식의 맛이고 곡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제가 가장 오행생식을 제가 권하는 거죠. 20년 동안에 이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져 와가지고 가장 지금 이제 잘 만들고 있으면서 가장 이 원칙에 따라서 유래되지 않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권하고 있고 이게 제 주업 그냥 제 먹고 사는 일이 된 거예요. 뭐 처음에 이걸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이론을 만들고 이 이론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일단은 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혈순환에 대해서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기운을 좋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운이 나쁜 사람은요 방금처럼 음식을 맛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기운이 나쁜 사람은 음식을 위주로 중심에 두고 맛에 따라서 곡식을 드시면서 센 거를 드시지 않으면은 기운이 다른 어떤 아무리 방법을 써도 기운이 나지 않을 거다. 이게 제 결론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걸 하시면서 해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당연히 도움 됩니다. 뭐 좋은 보석 들고 앉아 있고요. 제가 자성요법 여러 가지 방법도 제가 많이 봤는데 뭐 다 하시면 되죠. 좋은 물, 좋은 공기 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전부 다. 여유가 되면 다 필요한데 혹시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어떤 곡식 생식을 택하라고 하고 싶죠. 그게 기운을 끌어올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혈순환의 방법이었어요. 기혈을 이제 순환시켜야 됩니다. 내가 먹었어요. 기운이 좋아졌어요.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서 화흡수가 됐어요. 그럼 이걸 어째야 됩니다. 내가 공급을 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몸속에 필요하겠지만 썩어 남고 남은 쓰레기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사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폐물을 또 걸러서 빼내줘야 되는 거죠. 좋은 기가 들어갔으면 탁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탁기를 빼내요. 그럼 호흡을 통해서 보통 빼내든지 피부를 통해서도 빼내고요.
먹었어요, 제가. 음식을.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세포가 썼어요, 세포가. 세포에 에너지 공급이 있으면요, 예? 그 음식이 들어갔어요. 영양이. 그러면은 노폐물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이 노폐물을 어떻게 뺍니까, 몸은? 피를 당해서 돌려가지고 신장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는 피부가 뿜어내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일단 빼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환이 안 돼요. 그럼 노폐물이 안 빼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몸이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뭐 건강하겠냐고요. 기혈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양을 기운이 좋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해서, 기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혈을 좋게 하는 거는 동양에서는요, 경혈요법이죠. 경혈. 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뚫는 방법이 있어요. 경락이라고. 경락 전체를 따라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마사지도 마찬가지지만. 예. 경락을 따라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혈자리를 따라서, 여기라는 혈자리를 따라서 하여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옛날에 침, 염, 그 다음에 지압, 그 다음 제가 하는 뭐 여러가지 경락 마사지, 맞죠? 이 경락 마사지. 요즘은 도구를 이용하는 과활사, 뭐, 끌어가지고 하는 과활사라든지, 그것도 다 경락을 이유로 합니다. 경락. 예. 경락의 길을 가지고, 기가 닿이는 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피가 닿이는 길이 존재하듯이 기가 닿이는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 모든 방법 중에요.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심을 보는 게요. 저는 배제압으로 보는 거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을요. 맥을 봤을 때 한 6, 7성씩, 5, 6성씩 이렇게 뜨면요. 네, 4, 5성씩, 5, 6성이에요. 4, 5성, 6, 7성 이렇게 음량이 깨져갖고 몸이 많이 나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제가 배제압만 가지고 다른 걸 하지 않고요. 음식도 주어지지도 않고 단순하게 배만 가지고 꾸준하게 2, 30회를 제가요. 이전에 거의 고문이죠. 고문식으로 제가 혹시 배제압을 해보신 분은 알 건데 예, 정확하게 제가 아는 그거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하늘건강법은 배제압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2, 30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몸 상태가 다 좋아진 거죠. 맥도 좋아지고요. 음량이 조절이 되고 예, 저는 실제로 해보면서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답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몸 전체의 중심이 배에 있고 보통 배꼽을 뜨고 해서 옛날에 부모님한테 받는다듯이 하여튼 배의 중심에서 기를 뚫으면요 위아래로 이렇게 배의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딱 중심이에요 배는. 그래서 뚫리고 배가 막히면은 모든 데를 배의 중심이 막히면요 발이든 손이든 모든 전체가 하는 중심이 막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뚫어야 되는데 중심을 배를요 중심을 뚫어야 침뜸 지압 이런 방법보다는요 더 강력하면 할 수 있는 게 주먹으로 하는 배제압. 첫 번째 제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으로 스스로 하는 배제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실천하시면은 기혈순환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제압은요, 침은 사예요. 기운을 없앱니다. 침이, 바늘이 몸속에 들어가면 기운을 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기운을 없애면서 하기 때문에 기운이 꾸준히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성일 때 합니다. 그냥 급할 때 옛날에요. 얘는 만성일 때 하죠. 뜸이나 지압이나 지압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없앨 수도 있고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뜸 지압이니까 가급적이면은 뜸 지압을 하십시오. 뜸도 배워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지압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아프셔도 하시려면 직접 배지압을 해보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놨으니까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반사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찜발 마사지, 손에도 반사구 있고요. 귀, 이침, 코에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등에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반사구는 몸에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 반사구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하는 이 방법보다는 직접적이지만 보조를 하기에는 제가 좋다고 보니까 이런 것도 보조로 같이 쓰시면 될 겁니다. 중심은 위에서 기혈순환의 침뜸 지압 이게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척추를 좋게 하는데 신경이 이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척추를 다니다 보니까 신경에 문제가 와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뭐 교통사고를 푹 다치잖아요, 제가. 그럼 만신불수가 된다니까. 그러면은 신경의 순환이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척추도 신경의 척추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카이로프라틱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활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죠. 그런 거 가지고 척추 교정이라는 말도 쓰죠. 척추 교정. 근데, 보통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면 척추도 당연히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다른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될 때 이 방법을 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예,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했더니 너무 심하게 척추가 틀어진 게 실제로 보였어요. 육안으로. 이전과 다르게 다친 후에. 그럴 때는 직접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척추가 아프고 뭐 만성으로 오래 지나면서 척추에 문제가 되고 그거로 병원에 갔는데 뭐 문제가 있는데 척추를 다스립시다. 이럴 때 척추부터 하지 마시고 몸 건강부터, 몸이 나빠져서 온 거기 때문에 몸 건강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데는 근육이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 서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예. 그리고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요, 건강해지는 데는 별로 필요 없고요. 건강해지고 나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고요. 운동이 원래 필요하긴 필요해요. 뭐 걷기를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걸어야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걷지 않으면 인간은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지압한 발길을 권하죠. 예. 발지압판 밟기도 네이버 카페 하는 건강학법에 보시면요, 발지압판을 왜 밟아야 되는지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이 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 걷기를 하셔서 근력도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등산도 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고, 뭐 그런 방법을 할 때도 다 이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또 온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로. 예를 들어서 뭐 찜질도 있고, 옛날 같으면요 이 찜질방이 있지만 찜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뜸도 이것도 온열이겠죠. 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온열은 냉한 몸이 냉하니까 직접 해줘야 되겠죠. 열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네요. 반식용도 있죠. 예, 족욕도 있죠. 뭐 이런 게 온열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 중에서 이제 방법들은 쭉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은 아니라는 거죠, 온열은. 왜냐하면 몸이 떠시지는 거는 내가 건강해지면 몸이 알아서 각 세포는 발전소와 같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열을 해요. 에너지를 화합하면서 팍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면 난조 저도 손이 이제는 많이 차는데 요즘은 스스로가 따뜻해지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온열요법을 생각하시고요. 꼭 생각하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특히 암 환자들요. 암 환자일 때는 저는 미제식 규율요법이라든지 특히 온열요법을 권하죠. 암 환자들한테는 뜸도 좋죠. 직접을 뜨면 뜸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일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일본에서 놓았는데요. 한 30년 정도 된 임상이 있고요. 예,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직접 이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은 창원에 협회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창원에 그 협회에 가셔가지고 직접 그런 자료도 좀 보시고, 예, 직접 확인을 하시고 본인들이 그래서 설명도 들으시고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암 환자라는 분이 직접 환자분이 직접 받아보시면요, 제일 좋은 거는 통증을 바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혈을 해줄 때 통증이 생겼을 때는 주혈이 42도 몸속이 온도가 올라가면요 통증이 없어진다거든요. 예, 그러므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혈요법을 뭐 하신다든지,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그 많은 것 중에 다 권할 수는 없고요. 중심이 되는 것부터 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을 권하고요. 그래서 오행생식에 대한 복식생식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기혈순환으로서 대지압을 권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으로 조절하게 기미론상으로요.
당신이 어디 신장이 나쁘면 짠맛을 먹으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혈액순환이 또 필요하니까 발제압하는 받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밟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특정한 데가 아프면은 발 반사고를 가르쳐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로 원하고요. 그분이 어떤 열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을 먼저 하고 실천하면서 제가 다른 걸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방금처럼 이런 전체적으로 설명 속에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고 장황해가지고 전체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따로따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